안녕하십니까. 신인기능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610억 달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가결했죠.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그냥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우디우카 전선인데, 여기에서 완전히 그냥 이 하나의 부대, 여단이 도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단도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필요한 이런 사정은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되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 미국의 지원, 이 공화당이 한 달만 좀 일찍 합의를 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만시지탄의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럼 우크라이나는 또 이걸 지금 막아낼 수 있는지,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80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5대 격파, 장갑차 12대 격파, 차량 33대 격파, 특수장비 2대 격파, 야포 29문 격파, 무인항공기 23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딱히 적은 전과, 또 딱히 많은 전과도 아닌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86회의 교전을 했는데, 이 중에서 50회를 격퇴를 했다. 반대로 말하면 36번은 어려웠다, 그 말이 되겠죠. 전선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이제 지원 예산 가결했으니까 지원 관련해서 어떤 걸 준다, 어떻게 들어온다, 이런 것들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의논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각과 이 군부의 전쟁 최고 지도부 다 소집해서 회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영국 총리는 5억 파운드 규모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폴란드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옆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한 그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5억 파운드, 그러면은 그동안 영국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지난 2년 4개월 기간 동안 중에서 단일 지원안으로는 가장 많은 지원안이 발표되었다라는 건데, 그 면면을 보면 엠랩, 그러니까 지뢰방어용 장갑차 포함해서 이런 기동 차량들이 400대 이상, 그리고 궤도식 장갑차죠. 보병 수송 장갑차인데 162대, 그리고 전지형 차량, 이런 건 우리 한국 육군도 좀 쓰고 있는 그런 그 경량 궤도식 수송 차량이죠. 이런 건 이제 78대, 그리고 여기 보트가 있죠. 이 보트, 강한 경계작전 등을 하려다 봅니다. 헤르손 쪽에서 이 보트 60척, 그리고 공격, 이 방어, 미사일 각각 해서 다 합해서 1600발 이상. 여기는 공대고 미사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공대지 미사일, 스톰섀도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브림스톤 같은 소형 대전차 미사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도군 미사일 등등 다 해서 미사일로만 해서 1600발 이상, 그리고 소화기, 소총 탄약 등 해서 소화기 탄약 400만 발 이상 준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빨리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자, 국방연락그룹, 그러니까 EU, 나토의 국방장관 회의죠. 미국이 자기들이 이제 지원안을 가결을 시켰으니까 우리 이제 체면 선 거죠. 그러니까 니들도 해 라는 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람슈타인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4월 26일 회의 소집을 했는데, 이때가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한 이후의 날짜로 보입니다. 하원에서 오케이 됐으니까 이제 상원에서 또 다루어서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게 대통령까지 올라와서 대통령이 오케이 서명을 하면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직후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무기 지원, 자, 우리 미국은 이 정도 하는데 니들도 좀 해 라는 이런 차원에서 람슈타인 회의를 개최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EU 국방위원장은 아주 큰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다 이거죠. 오늘 그 메인 뉴스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대우크라이나 지원 가속화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부다노프 우크라이나군 이 군사정보국장은 5월 중순에서 6월 초가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어제도 예상해드렸던 바로 그 내용하고 같은 겁니다. 왜냐? 이때가 러시아가 대공세를 취하는 시점이고 그리고 아직 미국에서 지금 지원해준다고 하는 물량이 아직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기 직전이고 그러니까 제일 위험하죠. 자, 이때 잘 버텨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러시아 언론은 체첸 수장 람잔 카다로프가 최장 괴사로 가망이 없다,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겨울에 이 람잔 카다로프가 뭐 암살당했다, 독살당했다, 뭐 이런 그 설이 파다했었는데 그게 뭐 최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자 이때는 지금 이렇게 낚시하는 이 모습 보면 뭐 좀 날씬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어우 막 정말 배가 거대해졌어요. 지난 겨울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의 17살, 18살밖에 안 된 아들들을 이 체첸공화국의 장관을 시키는 등 자기 사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17살, 18살이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아마 어떤 정권이 또는 정치 상황이 이 체첸공화국이 아주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NSC 서기는 러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초집중하다. 그래서 모든 국가 의사결정은 오직 푸틴이 다 하고 그리고 이 군 의사결정 쇼이구가 다 하고 물론 푸틴의 명령받아서 쇼이구가 다 하고 그래서 사소한 내용까지도 쇼이구나 푸틴이 다 지시를 하니까 이게 러시아의 가장 큰 문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직 이 둘에게만 잘 보이면 되니까 아래에서 현장에서 거짓 보고가 올라가는 것이 그냥 다반사고 그리고 위에서는 현장을 모르고 명령을 내리니까 지금 뭐 딱 제 수준으로 보다 더 못할 수가 있죠. 저는 그래도 우리 연구원들이 여기저기 오신트 소시선들 감안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는데 여기는 딱 올라오는 보고만 보고 하니까 마치 제가 지금 지휘해도 이거보다는 더 객관적이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왜곡된 정보가 올라가고 그걸 가지고 지휘를 하니까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아주 골마 터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리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튀르키예가 불가침 보증하면 방공무기 기증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자, 우리는 가결했잖아. 그러니까 니들 빨리 방공무기 패트리어트 빨리 7개 포대 좀 줘. 그래서 패트리어트 있는 나라들에게 다 전화를 거는 거죠. 야, 독일 니들 좀 줘. 스페인 니들 좀 줘. 네덜란드 좀 줘. 하고는 이제 그리스도 S-300도 있고 패트리어트도 있죠. 그러니까 니들도 좀 줘. 하고 전화하니까 우리는 지금 튀르키예 때문에 뭐 전쟁 언제 할지 모르니까 쟤들하고 아니 근데 튀르키예하고 그리스하고 나토예요. 같은 나토. 그런데 튀르키예가 불가침을 보증하면 어떻게 불가침 보증합니까? 그러면 미국이 이제 보증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또 튀르키예 니들 만약에 그리스 침공하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튀르키예는 아니 뭔 소리야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보고 지금 나토 나가라는 거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증할 수 없는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리스 입장도 이해는 되죠. 여기는 우리와 일본보다도 더한 사이죠. 우리는 일본에게 35년 지배를 받았는데 여기는 300년 이상 지배를 받았죠. 20세기 초까지. 그리고 또 우리는 독도 문제로 어른거리고 있는데 여기는 독도 같은 이런 뭐 100km 이상 막 떨어져 있는 여기도 아니고 그냥 튀르키예 코앞에 2km 앞에 섬들은 전부 그리스 거고 근데 여기서 석유가 펑펑 나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부산의 영도 또는 뭐 거제도 이런데 많이 보이는 섬이 우리 게 아니고 일본 거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석유가 펑펑 난다 이겁니다. 그냥 확 뒤집어질 노릇이죠. 그게 이제 이 오스만 투르크가 패퇴를 하면서 전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 섬들은 그냥 막 그리스 다 가져가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졌으니까 말은 못하고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제 그리스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같은 나토라도 이게 겁난다 이거죠. 참 기가 차는 노릇입니다. 자, 헝가리, EU 그리고 나토에 있는 이 헝가리가 지금 친러 성향을 띠고 있죠. 그래서 EU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하는 20억 유로 지금 가결했는데 우리는 반대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자, 이 사람이, 키 큰 이 사람인데, 푸틴에게 이렇게 프렌들리하게 악수하고 하는 이 사람이 외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라는 건데, 자, 이런 거 보면, 아니, 우크라이나 무너지면 바로 또 헝가리인데, 그거 안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보면,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전체주의, 독재 세력, 민주파리하는 전체주의 독재 세력들은 이 평생 모시던 과거 헝가리가 얼마나 심하게 짓밟혔습니까? 소련에게. 근데 그 평생 모시던 그 상전에게 쉐쉐하는 건 똑같다. 동서양 막론하고 전체주의 민주파리 독재는 그렇다라는 생각이 훅 드네요. 자,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보시면 중부 그리고 북부 노스가자 지역에 엄청난 폭격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서한지구에도 계속 이 별마크가 지금 체포작전하는 겁니다. 별마크, 체포작전 다량 벌어지고 있고 또 이 레바논 북부 헤즈볼라 쪽으로도 이 국경선뿐만 아니고 그 중심 지역으로도 폭격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전사자 없습니다. 미 국무부는 하마스가 인질 협상 목표를 수정했다. 이제 요구 바꿨다. 그 말은 뭐냐? 지금 인질 이제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내줄 인질 없다라는 걸 지금 거의 뭐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미 국무부는 이 인질 협상 잘 안 되고 휴전 협상 안 되는 게 하마스 책임이다. 라는 것의 지금 여론 조성을 하는 그런 수순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샌더스 아주 좌파 성향의 극좌파죠. 지난 대선의 후보로 경선에 나왔던 사람이고 민주당. 그리고 AOC 뉴욕의 그냥 최악의 좌파죠. 그리고 마키 여기도 이제 상원정보위원회 소속인데 여기도 아주 좌파죠. AOC 같은 경우는 샌더스를 가장 존경한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극좌 강경파들이 22일 백악관에서 회동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AOC 지금 만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그 왜 불렀냐?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내가 AOC에게도 좀 들어볼 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극좌 정치인들을 왜 만났을까? 걱정이 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이 가자 북부에 4,5천 명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자 북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다 쫓아내려 보냈는데 이것들이 다시 바퀴벌레처럼 번식을 해서 올라와서 지금 벌써 4,5천 명이 이 북부 지역에만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 더 해줘라 이렇게 통제를 자꾸 벗어나고 지원을 해주면 이 사태는 10년 이상 간다라고 이스라엘군이 이야기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이 정보국장인 아하론 할리바 소장이 정보 실패 책임을 통감하고 사임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제 뭐 투표를 했더니 여론조사를 했더니 62%가 10월 7일 그 지휘 잘못한 거, 정보 분석 잘못한 거 뭐 등등등 해서 다 그만둬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말했다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뭐 그에 대한 것인지 몰라도 아무튼 이렇게 사임을 했고 그런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임자가 나올 때까지는 임무는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하마스는 이 칸 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에서 시신 283구를 발견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그냥 또 이 인지전 선전전이죠. 이스라엘군이 이 칸 유니스 남부 지역 여기죠. 여기 있는 병원 나세르 병원을 점거했다가 빠졌는데 나중에 이제 하마스가 다시 들어갔죠. 그런데 와 여기 시신이 283구나 있어. 이거 이스라엘군이 죽인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여기 점거했다가 나간 지 2달이 넘었어요. 아니 2달 동안 지금 시신이 지금 283구가 그대로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그냥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어디서 가져왔든지 자기네들이 그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또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 작업 인지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넘어간 유엔이 이스라엘이 유엔 팔레스타인 지원기구 이거 하마스 연루돼 있다. 그래서 이거 지원해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군은 그 유엔 팔레스타인 지원기구가 하마스와 연루됐다는 증거를 못 댔다라고
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그거 없애면 안 돼 라고 유엔이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군이 거기서 이 직원이 실제로 하마스 활동을 했던 그 신분증 그리고 복장 증언 그리고 그들이 테러 행위하는 모습 다 공개를 다 했는데 유엔에 제출 다 했는데 증거 못했다 이러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군은 6월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의 대테러 경계태세를 격상시켰다라는 거고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 35발을 발사했는데 이스라엘군은 모두 요격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다른 장 로켓 마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군 쪽으로 로켓 발사했다는 거죠. 이걸 35발이니까 뭐 다른 장 로켓 발사기 하나가 그냥 다 쐈다 이 말이 되겠죠. 그걸 다 요격했다라는 거고요. 신하마스 시위대가 뉴욕 전역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콜롬비아 대학 점거하고 뭐 완전 두들겨 부수고 때리고 뭐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수십여 명이 체포됐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무기 지원을 결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무기 선적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가 서방 세계의 추가 군사 지원이 도착하기 전에 동부전선의 판세를 결정짓기 위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몇 주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가를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디우카 전선에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군이 대규모 차량화 부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방어진지를 타격하고 있으며 주 방어선을 맡고 있던 우크라이나군 부대 하나가 허가 없이 이탈하면서 전선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4월 23일 긴급 타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달 중순 우크라이나군의 보브차강 일대 방어선의 핵심 거점 중의 하나인 베르디치 정착촌을 점령하고 남쪽의 세미니우카, 북쪽의 노보칼리노베 일대를 공격해 왔는데요. 고지대 방어진지가 있는 오체레티네 정착촌 일대에 우크라이나군 방어부대가 무단 이탈하면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부대는 제115 기계화 여단이었는데요. 이 부대는 지난 20일부터 21일 사이 러시아군의 공세가 시작되자 진지를 버리고 이탈해 전선 후방의 포크로우스크 인근으로 도주해버렸습니다. 115 여단의 이 같은 돌발 행동은 장기간 계속된 전투로 인한 피로 누적, 지난해 겨울 이후 중단된 손실 미보충에 따른 전력 약화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이 방어선을 버리고 도주하면서 러시아군은 삽시간에 약 5km 거리를 돌파해 오체레틴의 정착촌에 무혈 입성하고 추가 공세를 위해 예비대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기간의 전투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제47 기계화 여단을 긴급 투입해 차단선을 구축하고 마찬가지로 부대 상태가 좋지 않은 제3 돌격 여단과 제23 기계화 여단을 투입해 필사적으로 방어선을 유지 중인데요. 이 일대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점점 거세지면서 전선 상황은 매우 위태로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115 여단이 러시아군이 내준 오체레티네 정착촌이 인근 지역보다 고도가 높은 감제고지 역할을 하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 러시아가 돌파구 확장과 우회 기동을 통한 우크라이나군 포위 섬멸을 위해 예비대 투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돌파구에 집결한 러시아군 병력은 한 개 사단 규모에 육박하고 후방에 제90 근위 전차사단의 2개 전차인데도 이 방면으로 이동 중인 것이 식별됐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곳 방어선이 무너질 경우 포크로우스크와 콘스탄티니브카 등 주변 교통 요충지들이 연달아 함락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비대가 없는 우크라이나는 제47 기계화 여단을 중심으로 한 주력 부대를 잃을 경우 전선이 급속도로 붕괴될 수 있는데요. 앞으로 1, 2주가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가를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6.25 때 우리나라도 그랬고 북한도 그랬고 삼국지를 봐도 그렇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냥 도망을 가버리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이 라인이 철길입니다. 철길. 초록색 라인이 보이죠? 이 철길 따라 완전히 러시아군이 송곳처럼 지금 기동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을까지 쑥 들어가 버렸는데 무혈입승했어요. 이 돌파한 것이 한 5km.
아니 5km면 여기서 저기 많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 5km 돌파하기 위해서 몇 달이 걸렸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작년 6월에 대공세를 하면서 5km를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러시아군도 그 아우디우카 한 10km 돌파하는데 1년 걸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서로 간에 아주 치열하게 공방을 벌리면서 교착이 돼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하루에 5km를 돌파해버렸다. 자, 그러면 이제 돌파하고 나면은, 야, 그러면 뭐 쑥 들어와도 여기서 잘라버리면 되잖아. 라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기력이 좋을 때 이야기고, 지금 기진백진에 있으니까 잘라버릴 수가 없고, 오히려 러시아군이 돌파했으면 확장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맡고 있는 이 부대들이 그냥 포위선멸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 115기계화 예단이 여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이 러시아군이 3개 차량화 예단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엄청나잖아 하고는 빠져나가 버린 거다. 그런데 이 115 예단은 이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휴식도 못하고, 또 자기네들의 전력이 손실되면 보충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보충도 못 받고, M113 장갑차 미국이 지원을 안 해주니까 하도 지금 지원받지 못하고, 파괴되고 나가면 다시 들어온 거 없고, 병력 쓸려 나가면 다시 보충되는 보충병 없고,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그냥 뭐 편제만 예단이지, 또 편제만 기계화 예단이지, 기계는 없고 사람만 있는 뭐 이런 상황에, 또 보충은 안 되고 마른 예단이지 실제로는 대대급 플러스 뭐 이런 상황에서 3개 예단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것도 차량화 예단이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고지대라는 겁니다. 물론 이 아우디카 쪽이 더 고지대지만, 다시 이 초록색이 저지대죠. 그리고 붉은색으로 갈수록 고지대인데, 이쪽에서는 나름 여기가 고지대예요. 여기를 지금 전투 한번 해보지도 않고 이 고지대 마을을 내줘 버렸다라는 건데, 고지대를 점거하고 있으면 내려가긴 더 쉽죠. 또 감제고지가 되니까 양사방이 또 잘 보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버렸고, 그래서 지금 그보다 또 더 문제가, 이 3개 차량화 예단 뒤에 여기 보시면 하얀색, 여기가 이제 러시아군 90 전차사단 사령부가 있어요. 이 90 전차사단의 전투부대가 이제 3개 전차 연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삼각형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부대는 이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고, 여기 있는 이 부대가 이렇게 해서 후속 지원하고 해서 감싸버리면 여기 있는 이 많은 이 부대들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우크라이나군이 여기다가 뭐 47기와 여단 지금 쉬고 있는 거 니들이 가서 좀 막아라 하는데, 47기와 여단 작년 6월부터 로보티네 전선에서 계속 두들기고 싸우다가 뚫지 못하고 있는 중에, 아우디우카 위험하니까 아우디우카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완전히 그냥 분전을 했죠. 그러다가 아우디우카 내주고, 그리고 아우디우카 서쪽에 있는 베르디치에서 또 한참을 또 여기입니다. 베르디치 한참을 또 막다가 결국 또 베르디치도 또 러시아에게 내주고, 그리고 이제 뒤로 빠져서 휴식 재편성하고 있는데, 다 마치기도 전에 또 전력은 추가로 안 받았죠. 미국이 아직 지원 안 해주니까. 그런 상황에서 115여단 도망가 버리니까 니들이 가서 좀 막아 하는데, 이게 제대로 막아지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미국의 지원 전력이 5월 중순은 돼야 이 전선까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빨라도 미국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보름 걸리겠죠. 그리고 유럽에서 배를 타고 이제 내려주면 이 폴란드에서 이 우크라이나까지 가는데 또 뭐 한 며칠 걸리겠죠. 또 전선으로 배치되는데 또 며칠 걸리겠죠. 그들을 또 태워서 부대 편성하는데 또 걸리겠죠.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 빨리 전해준다 해도 5월 말까지는 미군 뭐 기계화 장비들이 전선에서 활약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이 5월이, 앞으로 다가올 5월이 가장 고비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만 일찍 가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자, 여기가 뚫려버리면 여기 뒤에 있는 이 도네츠크 경계선까지 그냥 하이패스로 가버린다 라는 겁니다. 왜? 예비대가 없으니까. 잘 막아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